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인상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또 여러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른 거죠,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3원이 오릅니다. 예. 한 달 평균 350킬로와트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예. 최대한 1,050원 정도 더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1,050원 정도. 네. 예. 그 전기요금 인상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전 연료비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예.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이제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그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는데요. 예.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전기요금은 국제 연료 가격의 등락 여부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책정을 할 때 국제 유가가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전기요금을 전년도 대비 3원을 낮췄거든요. 그래서 예. 마이너스 3원이었죠. 예. 다만 이제 2, 3분기에는 국제 유가 및 액화 천연가스 등의 그 연료비가 인상됐지만 물가 상승률과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을 고려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이제 유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4분기에는 액화 천연가스하고 유연탄, 유류 등 그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예. 최근 그 두바이유 가격은 연초보다 40%가량 급등을 했고 발전용 그 석탄 가격도 126%나 이제 가격이 올랐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이제 사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13.8원을 올려야 되는데 분기당 최대 인상폭이 3원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원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과 그 6개 발전 자회사하고 올해 적자 규모가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요금 인상하게 된 요인으로 아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은 이제 전기를 만드는 원료인 뭐 이 석유라든지 석탄의 값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올랐지만 물론 뭐 지금 원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승 추세이긴 합니다만 이거 또 떨어지면 전기료가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일 그렇죠. 수도 그래서 있죠. 연동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유가에 따라서 이제 그 전기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번 올라간 전기료가 확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네. 말씀이시죠. 예. 이게 좀 뭐 인상 폭에 따라서 글쎄 물가에 여러 가지 뭐 영향이 미치는 것도 크기가 이제 다를 텐데 글쎄 이번에 이 정도 올랐으면은 물가 인상 요인으로는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기 요금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전기세만으로 물가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심리적 요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는 또 대표적인 네. 공공요금. 공공요금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게 오르면 또 다른 것도 오를 그렇죠. 거다라는. 뭐 이러다가 또 이제 대중교통 맞아요. 버스 요금도 뭐 오르지 않을까. 통신비 예. 줄줄이 이제 올라갈 공산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뭐 해외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요. 네, 한국이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 중에서는 전기요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도 이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19일 그 국제에너지기구의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116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 이거는 26개 국가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싼 국가는 이제 터키였는데 한국이 이제 두 번째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터키는 전기요금을 올리고 우리나라는 또 낮추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전기요금이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는 독일인데요. 킬로와트당 26.17펜스니까는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3배 정도 되는 거죠. 이는 한국의 3배인데 미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 비슷한 수준이고요. 일본이 2배 그리고 영국은 1.8배 정도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독일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의 3배 정도 비싸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독일이 이제 탈원전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이렇게 전기 요금이 비싸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말할 만하죠. 그리고 예. 이제 이게 또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 비난하는 사람들이 항상 써먹는 그 민유이기도 한데요. 예. 독일과 덴마크 가정에서는 300달러 넘는 전기요금을 내게 되는데 전기요금에 이제 세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거친 세금을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늘리는 데 쓰고 있거든요. 예. 그 독일은 2000년부터 재생에너지법을 제정을 해서 전기요금에 이제 환경부담금을 이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그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킬로와트당 한 90원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한국에서도 올해부터 이제 킬로와트당 5.3원의 그 환경요금을 이제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17배나 이제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많은 거죠. 근데 독일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일 국민들도 잘 알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20년간 유지하는 동안에 빠른 속도로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낮아졌고요. 이제는 그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20년 동안 그 낸 거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그 추가 그 에너지 요금이 인상될 요인이 확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후손들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좀 유럽의 에너지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늘려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비싸게 받아서 네.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에 그 돈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더 확대되고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이 재생에너지를 쓰면 재생에너지는 또 단가가 낮잖아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또 이익이 되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단가, 발전 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만큼 대비를 안 했다고 봐야죠. 독일은 탈원전을 20년부터 시행을 했고 예. 지금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서서 오히려 이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렇게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전기료가 비싸도 사회적 합의가 그동안 이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전기료가 오르면 겨우 1,000얼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또 특히 이제 저소득 계층이나 영세 상인들 예.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워낙 예. 이제 기업들은 또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렇죠. 당연한 지적인데요. 특히 예. 중소기업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근데 전기요금 자체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소리가 더 큰 편인데요. 언론에서는 특히 그 코로나19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이제 코로나19 이전 잉글랜드 인구의 13% 그리고 스코틀랜드 인구의 25%가 에너지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영국 에너지 시민단체인 그 국가에너지 행동의 피터 스미스 이사는 에피통신 인터뷰에서 영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서 집에 난방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번 겨울 그 영국 전역에서 벌어질 에너지 빈곤층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좀 촘촘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잘 설계해서 이런 취약계층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전기는 이제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예. 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렇죠. 요소잖아요. 전기는 사실 공기와 같은 거죠. 전기수도 그렇기 때문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이 더군다나 이제 취약계층들에 대한 이런 네. 보조나 지원이 그래서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예.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짜 뉴스들이 있죠. 지금 아주 신났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그 묻지마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 제목이 나오고요. 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기사가 이제 대표적인 가짜 뉴스인데 그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몇 개 그 보수 신문들이 전기요금 인상 뉴스를 보도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원전의 그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과 LNG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LNG 가격이 급등해서 전기 발전 단가가 높아졌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을 재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그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된 건 맞지만 이건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은 향후 60년에 걸쳐서 이제 점진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고 이게 그러니까 구체화되려면 2030년이 돼야지 그 탈원전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벌써부터 이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 원전 이용률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사용률도 7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예. 원전 발전 비중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국이 올랐다. 이거는 통계 수치를 안 보고 하는 그러니까 추측성 기사에 불과한 거죠. 예. 원인 진단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여튼 탈원전 정책을 계속 비난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죠. 오히려 현 정부에서 원전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 올라갔어요. 예.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경제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의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